김선규의 에너지머니 못다한 2차 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예고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LFP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 방식이 아닌 중국 CATL이라는 LFP 배터리를 주목하자고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싸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해서 저가로 해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매출이 일단은 전체적인 점유율을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4배 정도 네.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거의 점유율이 36%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다른 업체들까지 하면은 BYD까지 하면 거의 이제 50%가 넘는 그런 그 배터리가 현재는 LFP 배터리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다변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LFP 배터리가 지금 이제 R&D 비용도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다. 즉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기업체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인터 배터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각 사별로 준비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2023 인터 배터리 데이가 끝났거든요. 네. 관련해서 SK온이 LFP 배터리를 이번에 시제품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네. 제가 현장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네. 일단 보시면은 네. 요거 이제 SK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형 이 네. 파우치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배터리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제품을 내놨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냐가 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는 LFP 배터리에 대해서 뭔가 좀 기술력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은 아직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LFP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밀도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게 대비해 가지고서는 출력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캐파도 그렇고 LFP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먼저 이렇게 뭐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쪽이 일단 여러 가지로 다변화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LFP가 거의 그 ESS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리 내에 나온 거고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 저기에 까만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LFP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팩이 15개씩 해가지고 4줄까지 해서 60개가 스택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이런 병렬 연결형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ESS 쪽으로 훨씬 더 이제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데요. 네. 네. 전기차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NCA나 뭐 방식이 있고 그 LFP는 하긴 하는데 효율 높은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 쓰겠다. 나름 일견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LFP에 관심 있는 거는 뭐 회사들마다 마찬가지군요. 삼성 SDI도 얼마 전에 그 대표가 관심이 있다고 표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 최은호 사장님,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물론 이제 전고체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다변화를 위해서 LFP 쪽으로도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LFP 배터리를 이번에 한번 진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의 또 배터리 시장이 지금 원체 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CATL이나 BYD가 만들고 있는 이 점유율은 결국은 중국의 내수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지금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셀 만드는 회사들은 다 관심이 있는데 정작 이제 소재 가운데 핵심이 양극재인데 양극재 업체들은 뭐 별 관심이 없다? 네. 네. 왜 그랬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이거를 LFP로 바꾸려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는 극재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생산 확장을 해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터 배터리에도 시제품은 나왔지만 양산형으로 해서 뭔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아쉬운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이 LFP 배터리가 이 지금 뜨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안정성이 탁월해서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낮아서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에너지 밀도가 계속 낮다 보니까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 SDI가 이번에 파일럿이 수율이 좋게 나오면은 이 LFP 배터리가 이 순식간에 시장에서 중국 내수용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성 문제는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이 인터 배터리에서 만나봤던 제조업체라든가 아니면 거기 부품업체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의 앞으로의 그 판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지금 방식에서 전고체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뭐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 이런 게 관심이 있었는데 부쩍 LFP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배터리 화재,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전장에 관련된 건데 그건 역시 좀 사소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 불날 확률이 안정성이 높은 게 또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중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CATL이 지금 7인 같이 해가지고 인산철을 성능을 극대화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 같은 차세대 배터리 이쪽으로 해서 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인터 배터리 얘기, LFP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는 사실은 좀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지금 시기 아닙니까? 2차 전지는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하고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 관점에서. 지금 그 이번에 전시회 가서 느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조 로봇 분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걸 우선 보셔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그 배터리 3사가 특히나 밀고 있다는 거죠. 각각에 대한 부스들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움직임이 앞으로 다음 무브먼트로는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터리주가 한 4월까지는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충분히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분야에 맞춰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제한된 수급에서 확실한 성장성, 게다가 IRA, 그다음에 미국의 CRMA, 유럽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뉴스가 좀 나와서 그죠? 네. 오히려 이제 차익을 좀 갖는 거고요. 조정 시에는 어쨌든 간에 매수 대응이다. 네. 그러면 어떤 쪽이 좋아요? 셀, 소재?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전고체 관련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그 리튬이온보다는 아무래도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고체는 셀은 삼성 SDI가 앞서 있고 뒤쪽에 이제 소재단에서 전고체 쪽 하는 업체들이 또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예. 2차 전지 이야기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뭐 큰 변동 없이 흘러가고요. 이슈 MB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